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을 모시고 민주당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 민주당이 돈봉투 네네. 이거 하나만 갖고도 끝날 일인 것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김남국 코인 사건도 터졌고요. 네네. 그 외에도 지금 민주당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사과를 한다던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배째기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젊은 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지금 철회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민주당은 뭐 자신들의 어떤 뭐 비전이라든지 그 뭐 정책 또는 뭐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민주당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민주당은 이른바 그 한국 같은 보수에 대한 혐오와 분노, 공포 뭐 이런 어떤 심리 있잖아요. 예. 그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누군가 대항마로 나서야 되니까 예. 그 대항마로서 이제 이렇게 선택된 게 민주당이죠. 네. 이 심리가 뭐냐면은 자유보수 우파 저쪽을 대표하는 그 당, 국힘당 어떤 이거는 거악이다. 거악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민주당은 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뭐 돈봉투니 코인이니 예. 뭐 오만 가지가 있어도요. 그건 소악이라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철옹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네. 안티테제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 참 국힘당은 상대적으로 그건 좀 덜하긴 해요. 예. 국힘당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외치와 내치 정책이 있잖아요. 네. 외치 관련해서는 어떤 한미일 어떤 자유주의 동맹이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옹호를 하고 뭐 등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자유보수 우파 정당의 지지의 절반은 저쪽에 대한 어떤 혐오와 공포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민주당은 한 3분의 2 정도가 국힘당에 대한 어떤 혐오, 분노, 공포고 그러면 그 국힘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공포와 혐오가 절반은 되겠죠. 예. 자, 그런 상황인데요. 네. 자, 민주당이 뭐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계기라든지 원인은 어떤 데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난 우리 정치학자들이 그 좀 정말로 해명을 해야 될 건데, 저도 한때는 민주당으로서 대한민국을 좀 개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금의 이제 민주당의 어떤 완전히 어떤 부패하고 타락하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면은 정말 격세지감이거든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크게 봤을 때요. 예. 그 대중심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도자 있잖아요. 예.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중의 심리들이 사회경제적 그 양극화와 SNS나 디지털 기술의 심화에 따라서 정보의 어떤 편식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편중으로 인해 가지고 좀 양극화가 되어가는 그는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분노와 혐오라고 하는 이게 어떤 정치인들의 가장 남는 장사라 그래요. 노무현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 분노와 혐오에 불을 지르는 게 남는 장사다. 근데 이게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그렇게 한 건데, 그 포퓰리즘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와 그다음에 지지층의 어떤 그 양극화, 그러니까 포퓰리즘, 포퓰리스트에 의한 어떤 선전선동 이런 것들은 세계의 공통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이거를 갖다 노무현은 그런 대로 견제를 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근데 문재인은 완전히 어떤 그에 대해서 올라탄 사람이잖아요. 네. 견제를 하기는커녕 그 올라탔고, 이재명은 아예 그냥 더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사람이니까 지지층의 어떤 심리가 1번, 이게 어떤 심에 흐르는 거대한 어떤 조류라면요. 그 다음에 당원 있지 않습니까? 당원에 이제 이게 그 아무래도 열성적인 사람들이 당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쪽은 아스팔트고 그렇죠. 우리는 아스팔트고 저쪽은 개딸 뭐 등등등 예. 이런 사람들이고요. 뭐 그 중에는 이제 그 이 옛날로 치면은 종북 주사파적 성향이 아주 강한 통진당 네. 또는 진보당의 멘탈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예컨대 이래경 혁신위원장 예, 예. 9시간 하다가 그만둔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당의 열성적인 어떤 투표층이에요. 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정치 리더십인데 그 정치 리더십들이 밑에 어떤 지지층을 설득하거나 또 지지층하고 대립을 하면서도 소신과 양심을 갖다가 이렇게 쭉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영합하는 사람, 그 위에 단순히 올라탄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아예 더 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강성희 국회의원 그거를 갖다가 맞습니다. 주면서 진보당. 사실은 끌어들인 거예요. 예. 아마 이제 그쪽도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10만 명 이상이 아마 저기 민주당의 권리당원 등으로 아마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보고서 했을 테니까. 그건 성남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번에 중국 대사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작을 하는 집단이잖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작업의 영순일 겁니다. 네. 가장 또 쉽기도 하고요, 난이도가. 중국 입장에서. 네, 아니 중국이 지금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예.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은 했잖아요. 맞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한국만큼 중요하고 한국만큼 이렇게 잘 먹히고 예. 그 다음에 큰 지렛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조선족, 예. 중국인. 그렇죠. 그럼 북한도 있겠죠. 물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또 중국의 바게닝 파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유학생도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거 이재명이 이제 중국 대사를 찾아간 거는 살기 위해 가지고 진보당 끌어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요.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 총선에 중국과 북한은 상수입니다. 그리고 아마 북한보다는요. 중국의 어떤 그 힘이 훨씬 셀걸요? 개입하는 수단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은 접점이 하여튼 제한적이지만은 중국은 뭐 완전히 열려 있는 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 북한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예. 뭐 공작금을 뿌리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뭐 다양한 형태로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번에도 왜 공작금 보면요. 그게 사실 공작할 만한 돈이 아니에요. 만불, 2만불. 만불 받아온 거 갖고서는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근데 또 그 받아오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제 뭐 정통성과 명분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중국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이제 이재명이 이번에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굴종적인 어떤 그 태도를 갖다가 취했던데 또 중국도 제가 볼 때는 이 솔직히 막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이게 줄 서지 마라 뭐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한테 줄 서라 이런 얘기인데 참 이런 정말 아나무인적인 어떤 말들을 하는 걸 보면 심각할 수 있겠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요 내년 총선은요 예. 원래는 뭐랍니까 한일전이라 뭐 그때 조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 비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중전으로 중국, 북한과 민주당이 편을 하나를 먹고 우리는 일본, 미국하고 편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쪽은 편을 먹는 나라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남한 자유보수파 단독으로 북한, 중국, 남한의 어떤 그 소위 이재명의 민주당 예. 이 어떤 연대한 팀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3대1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겠죠. 봅니다. 뭐 미국이 다른 나라 그 정치에 뭐 개입을 한다거나 내치에 개입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예. 이야,
그런데 음흠. 굳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재명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은 총선의 사활을 걸었죠.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은 한국의 어떤 뭐 법원이 아마 자신한테 눈을 감거나 네. 한눈을 감아버리거나 쏨방망이 처벌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감옥 안 가려는 거 말고는 별 이유가 없는 거네요. 아니 이제 뭐 감옥에 안 가는 거는 1차고요. 예.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기가 당권을 갖다가 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또 대권에 도전하는 2027년 어떤 대선에 도전하는 그것이 이제 그 이재명의 목표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려면은 이제 총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총선에서 이제 이길라 그러면은 이 통진당의 힘도 활용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중국의 거대한 힘도 활용을 해야 되고. 와. 상당히 좀 우려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저는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윤석열 정부와 그 다음에 국힘당이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실제로 간첩도 지금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항상 간첩이라는 게 많이 있어도 잘 안 잡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으로 지금 봐야 될 거 잡은 아닙니까? 간첩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전체를 당연, 놓고 보면.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간첩이겠죠. 안 잡히니까. 그리고요. 예. 간첩이라는 게 이 지령을 탁 내리고 그다음에 공작금을 주고 그다음에 권총과 독침을 갖다가 주고 보고를 하고 네. 이런 어떤 간첩들은 그건 좀 적금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괜히 그랬다가 또 간첩도 인간인데 변절해버리거나 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쪽이 어떤 이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어떤 친북 인사들의 페이스북,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그 북한의 어떤 철학 가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그걸 쫙 유포를 시켜 가지고 사실상의 간첩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아이고 예컨대 문재인 같은 경우 간첩일 리 없죠. 그렇지만은 간첩이나 마찬가지 비슷한 어떤 그러한 어떤 역사 인식이라든지 현실 인식을 갖다가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예. 김정은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갖다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때로는 삶은 쏘대가리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 아니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중국은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북한은 같은 한국어를 갖다가 쓰니까 방송을 통해서 SNS 통해서 친북 인사들 미국에 있는 어떤 친북 인사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또는 어떤 한국에 보면은 또 이렇게 그 이미 그 영혼이 북한에 있는 네. 민주노총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번에 뭐 조직국장도 잡혔고요. 그 사람은 원래 거의 뭐 간첩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간첩이죠, 간첩. 간첩 그렇죠.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뭐 통일선봉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 저기 통일위원장, 네. 그 다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맹 3단체의 어떤 공동 결의문. 예. 그 내용 보면 황당한데 어쨌든 상당하죠. 그 결의문을 밀어붙였던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네요. 또 그 사람들은 뭐 권총을 갖다 권총과 독침을 주고받고 공작금을 주고받고 뭐 이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미 어떤 역사 인식이나 현실 인식이 사실 뭐 북한 조선 노동당의 당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정말 수십만 명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 이재명의 앞으로의 운명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걸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제가 볼 땐 이재명 같은 비양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야비하고 그다음에 권력형 부정비리의 화신을 저렇게 오래 둔다는 게 제가 볼 땐 자유민주공화국의 어떤 난 시민으로서의 정말로 이거는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거는 철저한 어떤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사법적으로 단죄하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붙일 수 없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하여튼 좀 지켜보시죠. 네.
지켜보는 수준으로 수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면 뭔가 팔 걷어붙이고 뭔가를 좀 놨어야 될 것 같아. 예. 아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간에 이게 글을 쓰고 방송을 예. 하고 뭔가 또 규탄 뭐 시위를 갖다가 시위에 참석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니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그 야후 대신에 예. 욕이라도 하든지. 예. 뭐라도 해서 이재명 빨리 잡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홍철기 TV 나와주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께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